철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가지고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행정학 전공자인데 행정학 전공에서도 행정철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또는 행정윤리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행정학 영역에서 철학을 다루는 분야인데, 이런 강의를 뭐 적지 않게 하다 보니까 간혹 이제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철학은 생각하는 학문이죠. 그게 생각하는 학문이고, 이제 생각을 계속 생각해서 끝까지 가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이 칸트라는 철학자죠.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이 머리요. 끝까지 한번 생각해보자. 또는 이해, 우리가 언더스탠드라고 얘기하죠. 이해를 이해해보자라고 끝까지 찾아가는 이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칸트라는 사람인데, 뭐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저도 뭐 수박 겉핥기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이런 철학부터,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허무주의 또는 뭐 염세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사르트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사람들은 뭐 유튜브에도 종종 등장을 하죠. 그리고 뭐 니체의 명언 같은 경우는 명언집이 따로 잘 판매가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 거고요. 자, 뭐 철학자들은 워낙 많으니까 뭐 이거를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그만한 또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항상 우리 이제 대학교 수업에서 말하는 철학은 이제 기존의 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봐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의심,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도 의심해봐라, 이거 두 개가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철학의 목적 정도라고 봐요. 뭐 엄청난 이론을 뭐 만들거나 가설을 만들거나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서 이제 철학을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의문을 가져보자, 뭐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뒤집어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거하고 이제 비판하기, 이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해서 이게 정말 맞는 거냐, 그 다음에 남들은 하찮게 보는 거를 이게 하찮는 게 아니라 좀 중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되살려보기도 하는 이런 작업을 배우는 게 대한민국에서 철학을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뭐 어려운 이론을 얘기하거나 소개하면 다 좋은데, 이제 결국 학생들,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왜 배우지라고 얘기하면 또 한참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자, 의심해보고 되짚어보고 돌이켜보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철학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철학자 한 명만 딱 놓고 그냥 난 평생 연구하겠다 그래도 아마 연구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따라갈 철학자들이 부지기수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칸트, 헤겔, 뭐 이런 아주 오밀조밀한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으로 뭐 빙의해서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평생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동양에서 말하는 뭐 공자, 맹자, 뭐 한비자, 순자, 노자, 이런 이 끝에 어떤 자자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분들도 한 평생을 봐도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근처에만 가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유명하신 분들, 아니면 그 학계에서 이름만 대면 딱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인 분들이야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건 한 사람만 이렇게 콕 집어서 연구를 해도 지금 그 연구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대학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철학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거든요. 뭐 어차피 신학은 제가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인데, 원래 또 철학을 하다 보면 이게 신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게 또 상당히 좋은 말을 담아 놓은 것들이잖아요. 상당히 좋은 말들이잖아요. 근데 뭐 이게 철학하고 연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신학은 원체 이게 또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인간의 마음인데 정서, 기질 이런 것들이요, 이게 또
아예 철학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학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 철학자의 이제 기본적인 기질이나 성장 과정이 알게 모르게 본인의 철학에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난 기질, 그 다음에 태도, 성격, 정서 이런 것들은 그 철학자 주변에 뭐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이 친구 관계, 이 스승까지 해가지고 이게 영향을 왜 안 주겠어요? 주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게 신학, 심리학, 철학 뭐 이렇게도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정치학이죠. 뭐 정치학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해가지고 뭐 쭉 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율곡 선생님부터 자 그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자, 이런 분들의 뭐 또 현실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보통 이황, 이 이런 뭐 퇴계 선생 이런 분들이 다 현실 정치도 좀 해보신 분들이 또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래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평생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이제 뭐 요만큼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이 대학에서 강의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냥 되짚어보기, 뭐 뒤집어보기, 의심하기, 그 다음에 남들이 안 했던 거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거에 바탕을 좀 마련해주는 게 제가 가르치는 그 철학 수업을 가르치는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걸 본인이 혼자 생각하기엔 너무 어렵고,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라든가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유튜브라는 강력한 지금 그 보조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강의하는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요. 일단 모르면 검색하면 일단 기본은 나오니까요. 뭐 그게 맞거나 틀리거나 그건 나중에 문제고 기본은 나오니까요. 그래서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훌륭한 지금 교재가 지금 3개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이버, 구글, 유튜브인데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챗 GPT를 가지고 조금 더 궁금한 걸 제가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좀 철학 수업을 하는 그 어떤 목적이나 방법, 그 다음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